네, 차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탕화면에 보면은 요게 이제 인투벳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투벳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투벳 원격 지원 요청, 장애 처리, 인투벳 서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차트는 인투벳이라는 게 있고 우리엔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는 인투벳을 가장 많이 쓰고, 이 원격 지원 요청 같은 거는 뭐냐면은 이 차트를 쓰다가 중간중간에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인투벳에다 전화를 걸면은 여기서 원격 지원을 해갖고 거기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깔아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차트를 써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죠. 이제 이름이 인투벳 뭐 GE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로딩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됐다. 자, 보면은 사용자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테크니션이나 수의사나 자기가 사용하는 번호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밀번호를 갖다가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넣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차트는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테크니션이나 그러니까 동물보건사나 수의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설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비밀번호 따로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설치가 된 게 그냥 처음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밀번호가 보통 1이에요. 1을 누르면은 로그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왔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다가 큰 화면에다 펴놓고 이게 화면이 다 잘려버려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자, 일단 차트를 봅시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위쪽에 메뉴들이 쭉 있어요. 자, 참고로 이 차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언제든지 한번 켜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시는 거 써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취업 나가 있다든지 동물병원에 이제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차트를 써보셔도 돼요. 대신에 차트는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은 동물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동물이 왔다. 동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이 오면은 접수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동물병원 실무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외래 접수를 하면 돼요. 자, 외래 접수를 하려니까 고객이 선택되지 않았대요. 먼저 고객과 펫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외래 접수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선택이 안 됐다네.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외래 접수 중입니다 하고 얘가 이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컴퓨터 안에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겠죠. 뭐 어디 살고, 강아지는 이름이 뭐고, 나이는 어떻게 돼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이 강아지들이 이제 처음 오게 되면은 그 고객 정보를 불러가지고 걔를 가지고 접수를 시키면 돼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통합 검색이 있죠. 여기 통합 검색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인지 보통 여기다가 해요.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동물이 해당하는 동물이 나와요. 가령 코코라든지 초코라든지 이런 이름 같은 경우는 검색하면 수백 마리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호자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한번 있나 볼까요? 어우, 쓰기 힘드네. 홍길동 하니까 딱 나왔죠. 홍길동, 코코라는 강아지 가지고 있고, 진돗개, 그리고 지금 나이는 3살 정도. 지금 보니까 제가 암수를 안 써놨어요. 그리고 인천 서구 마전동 주소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코코라는 강아지가 이미 등록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고, 얘를 갖다가 바로 외래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롭게 병원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떡할까요? 그때는 고객을 처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처음 이제 고객 등록, 동물 등록인데 동물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동물 등록이 되죠.
자, 근데 완전 이제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객 등록을 먼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 이름 뭐라고 할까요? 뭐 김일리 뭐라고 김일리라고 할까? 예,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편번호 검색해갖고 넣으면 돼요. 뭐 인천 서구 거망 그냥 넣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상세 주소까지 이제 다 적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저장을 딱 하게 됩니다. 고객 정보를 그럼 이제 등록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고객이 처음 왔으면 동물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동물 정보도 같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동물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미미라고 할까요? 미미. 자, 성별은 여러 종류가 있죠. 일단은 남자, 여자. 메일은 남자고 피메일은 여자예요. 그러면 메일 옆에 castrated라고 된 거는 중성화된 남자, 중성화된 여자. 자, 때로는 unknown이라고 될 때도 있어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뭐 가령 새끼 고양이고 얘는 어디서 주워왔다. 길고양이다. 그러면은 성별을 어렸을 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unknown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성화된 그냥 남아라고 할까요? 남아고 품종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돼요. 엄청 많이 나오죠.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다 모르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슈나우저 합시다. 슈나우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피모색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중요한 건 나이예요. 나이랑 암컷인지 수컷인지 중성화 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1살 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생년월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생년월일 작년 12월 9일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담당 의사 같은 것들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지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는 수시로 바뀌어요 자꾸. 자, 그 다음에 이 강아지가 등록이 돼 있으면은 이게 내장칩인지 외장칩인지 해서 동물등록번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동물등록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어디서 이제 강아지를 잃어버리려 어떤 강아지가 이제 오거나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러죠? 동네에서 누가 강아지를 주워왔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얘 번호 있는지 찍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으니까 번호가 나왔어. 그래서 번호를 갖다가 우리 차트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네 사람이 잃어버린 경우도 많으니까 이렇게 큰 인천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동네에서 잃어버린 강아지가 누가 데리고 병원으로 와요. 병원으로 오면은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은 그 번호가 여기서 관리하는 강아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장형, 외장형 어쨌든 구분해서 동물등록번호를 넣을 수가 있고 제가 옛날에 얘기할 때 동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그 APMS라는 그 사이트에서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동물등록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내장형 아니면 외장형 같은 거 이제 삽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거기서 나온 동물등록번호를 바로 넣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험 정보 같은 것도 있는데 보험은 다 사보험밖에 없어요. 자, 보험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보통은 보험 정보까지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기록하지는 않는데 자, 보험에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보험에서 보험사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 고객의 정보, 차트 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정보, 특히 차트 정보 같은 경우는 의료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반드시 고객이 동의를 했을 때만 보험사에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차트 정보를 넘겨달라 했는데 넘겨주면은 그거는 고객한테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근무를 하시다가 보험사에서 뭐가 좀 복잡한 게 걸려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원장한테 얘기해 주세요. 보험사 문제는 때때로 법률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보 같은 거 넘기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장형, 외장형인지 동물등록번호인지 차트에 기록이 가능하고 그 다음 보험 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줄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타 다른 사항에서도 차트에 대한 정보를 줄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차트를 보호자한테는 보여주지 않아요. 이거는 수의사들끼리만 열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료정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이제 저장이 됐죠? 동물 등록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됐고. 자, 그렇게 되고 얘를 갖다가 이제 미미 딱 됐죠? 미미 김일리 나이는 1살, 그 다음에 슈나우저, 그 다음에 수컷,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외래 접수하니까 미미가 떴죠. 자, 그쵸.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마리씩 기존에 있던 손님이든 신규 손님이든 여기 넣게 되면은 대기줄이 쭉 생기죠.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진료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어요. 뭐 기타 정보 메모 같은 거 있어요. 여기에도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해 둘 수가 있습니다. 가령 코코 같은 경우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그냥 쓸 수 있어요. 안 써지네. 아까 동물 정보에서 썼나 보다. 그죠? 여기서 요런 데다가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막 쓸 수 있어요. 자, 보통 여기다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특이사항을 씁니다. 특이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거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손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강아지보다는. 물론 강아지에 대한 내용은 뭐 강아지들 잘 물어요. 뭐 하나 써볼까요? 잘 물어요. 아우, 이거 혼자 들고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잘 물어요. 뭐 저장 동물 정보등. 왜 안 떠? 여기 있다. 뭐 진료 특이사항에 잘 물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모든 기타 정보든 진료 특이사항에 일반적으로 이 강아지에 대한 특성을 적어놓는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얘가 잘 무는지 아니면 뭐 겁이 많은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잡으면 안 되는 무슨 질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어놓고 손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손님이 전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이런 내용도 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뭐 결제해준다 그래놓고 입금해준다 그래놓고 수납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던 고객이든지 아니면은 뭐 좀 컴플레인이 좀 심하게 걸렸던 고객이라든지 그러면은 여기다 특이사항을 써놔요. 그러면은 다음에 진료를 할 때 수의사라든지 테크니션이 이 특이사항을 보고 이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구나 이제 대충 예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메모든 기타 정보든 특이사항이든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는 게 좋고.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강아지가 와서 등록도 하고 진료 대기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체중부터 재야 되죠. 자, 체중은 여러분들이 체중계를 통해서 재고 자 체중이 5kg가 나왔고 체온도 재야겠죠. 체중이랑 체온은 기본적으로 재죠. 38도가 나왔다. 아이고. 그 다음에 심박이 이거는 뭐 재는 경우도 있고 안 재는 경우도 있고 뭐 혈압까지는 안 재죠 보통. 자, 어쨌든 TPR이라 그러죠. 우리가 체온, 펄스라는 거는 이제 심박수, 그 다음에 호흡수까지 해서 저장을 하면은 자 보세요. 체중이 뜨죠. 그래서 저장해 놓을 때마다 이 체중이 그래프가 생겨요. 다음에 왔을 때 체중이 얼마 이런 식으로 체중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체중도 이렇게 떴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뭐 미용 이런 거 있는데 미용 같은 경우는 이 병원에서 미용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스카이 가보셨겠지만 스카이 같은 데 미용 안 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자그만 병원도 미용을 차트에다 넣고 관리하는 데도 있고 관리하지 않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있어요. 백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종합 코로나 기관지 광견병 신종 인플루엔자.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다 백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백신을 맞고 갔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백신이 뜹니다. 그래서 오늘 맞은 백신이 자, 뭐 강아지가 다른 병원에서 다니다가 우리 병원 다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병원에서 2차까지 맞고 여기서 3차 맞아야 하면 우리가 3차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종합 백신 오늘 3차 했고 그럼 3차 오늘 맞은 걸로 나오고 자, 코로나 장염도 같이 했어요. 코로나 장염은 2차였어요. 자, 그래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백신 맞고 딱 뜨고 자, 근데 보니까 이 백신이 자기가 알아서
다음 백신을 잡아줘요. 예정일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회차 종합 백신, 2회차 코로나 백신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백신 예정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다음 백신을 3차인 경우에는 3주 있다 맞으라고 돼 있죠. 지금 보면 2주 있다 맞으라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보통 수의사마다 달라요. 2주에 맞는 경우도 있고 보통 2에서 4주 사이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나는 이날 시간이 안 되는데 하면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어요. 이거를 언제로 고칠까요? 12월 23일에서 2주 후 1월 6일로 고칩시다. 변경하면 변경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월 6일에 이제 맞기로 돼 있어요. 그럼 1월 5일 날 손님한테 문자가 갑니다. 내일 백신 맞으러 오시라고. 이거는 병원에 따라 달라요. 이거를 문자를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구매해 가지고 그 손님들한테 문자 보내는 병원도 있고 안 그러는 병원도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차까지 맞았으니까 내년에 맞으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차수를 잘못 입력했다, 변경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뭐 하나 더 하고 나서 하면은 이제 변경이 되겠죠. 변경이 안 되네. 3차, 4차, 5차. 왜 변경이 안 되지? 변경돼야 되는데. 됐다. 5차로 바뀌었죠? 좀 느리네. 5회차 종합 백신으로 됐고. 얘는 안 바뀌어. 됐다. 5차로 바뀌었고. 자, 새롭게 클릭해갖고 딱 하면은 이게 6차가 그냥 같은 날짜에 백신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입력하시겠습니까? 하면 6차 백신이 입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백신 종류가 있죠. 가격도 있고, 보통은 여기 이제 차트에 있는 가격대로 받아요. 근데 보시면은 어떤 백신 같은 경우는 광견병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싼 거 맞기로 했다, 비싼 거 내가 만약에 2만원짜리 맞았는데 5천원짜리 해버리면 병원이 15,000원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서 국가 접종인지 2만원짜리인지 5천원짜리인지 잘 구분해서 저장하면은 광견병도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닫고, 오늘 백신 맞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일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일을 만약에 내가 이날 못 온다 손님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정일을 뭐 백신 함부로 변경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수의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보통은 백신을 놓고 나서 수의사가 이거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뭐 백신 맞으러 온 개들은 백신 맞으면 되고 진료할 개들은 진료하면 되는데, 자, 이제 진료를 하러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접수를 했었죠. 두 번째는 진료 파트예요. 자, 진료 파트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이 강아지에 대한, 강아지 누구죠? 얘 말고 다른 애를 진료하자. 미미를 진료할까요? 미미에 대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미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첫 번째로 이거는 수의사가 할 수도 있고 테크니션이 할 수도 있는데 차트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생성을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차트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게 차트예요. 자, 차트에다가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뭐 강아지가 뭐 뭘로 왔다, 설사를 해서 왔다, 구토를 해서 왔다. 우리가 SOAP라 그래요. 이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S는 서브젝티브, O는 오브젝티브, 뭐 이런 식으로 다 글씨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의사가 그거에 맞게 S라 그러면은 서브젝티브라는 거는 좀 주관적인 관찰. 뭐 강아지가 헥헥댄다, 강아지가 기운이 없다, 그 다음에 소변을 많이 본다, 이런 식으로. O는 객관적인 관찰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 관찰이고, 이 강아지가 뭐 객관적인 수치가 있겠죠. 뭐 체온이 많이 높다, 아니면 호흡이 뭐 너무 빠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A는 이 강아지에 대한 어떤 진단이에요. 그래서 진단을 해봤을 때 이 강아지가 뭐 어떤 수치 같은 거 이제 나오고 하면은 대충 이제 예상될 수 있는 진단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P는 이제 플랜이에요, 플랜. 그래서 플랜을 쓸 때는 말 그대로 앞으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약을 어떻게 주고 뭐 그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차트의 내용은 수의사들이 쓰게 되고, 자, 보시면 여기 CC라고 돼 있죠. CC가 뭐냐면 치프 컴플레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호소예요. 주호소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몇 번 알려드렸죠. 환자가 동물병원에 온 가장 큰 이유. 그래서 만약에 설사 때문에 왔다, 그럼 이렇게 설사라고 쓰면 돼요. 설사. 그쵸?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저장 후 닫기 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됐죠. 뭐 아까 이제 썼던 거 뭐 설사로 왔고 이것저것 다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차트를 쓰게 되고, 자,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수의사가 하는 부분이라서 뭘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플랜이었나? 이제 보통 이제 체중 입력이 안 됐네. 5kg로 합시다. 자, 보통 이 플랜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위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SOAP가 있는데, 플랜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약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약.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목시실린이라는 약을 갖다가, 이거는 수의사가 지어요. 여러분들이 짓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정도 뭐 이 용량으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차트에 입력하게 되면은 이 약이 나와요. 약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양리 시간에, 약무 기초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어떤 약을 매달 정도 줘야 되는지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갖다 갈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방전에 맞게 주면 되고, 아까 우리 백신 했는데 그건 이제 다른 강아지였나 보죠. 여기는 이제 뜨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진단검사예요. 진단검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혈액검사라든지 요런 특히 이제 혈액검사라든지 소변검사라든지 이런 게 진단검사예요. 이걸 추가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병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장비가 다르고 어디에다 연결한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가지고 요거는 한번 병원에서 사용하는 걸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뭐 장비 ABX라는 장비에서 뭐 특정한 수치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 항목을 갖다가 체크된 항목 입력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 넣을 수 있어요. 1 검사해보니까 뭐 3 뭐 2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딱 하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나와요. 검사 결과가. 자, HCT, MCHC 뭐 요런 거 수치가 정상은 44부터 57인데 1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낮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은 이제 수의사들이 보통 보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그 다음에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초음파예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기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더를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DR이 이제 그 방사선 사진이고 US가 초음파 사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DR 앱도멘이, 영어를 조금 알아야 돼. 앱도멘이 복부 촬영이에요. 복부 촬영. 그리고 소렉스가 흉부 촬영.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외과 시간에 복부랑 흉부 어떻게 찍는지. 그래서 만약 이제 복부 촬영 하겠다, 뭐 저장 하면은 요 보면은 마스랑 KVP도 입력하게 돼 있죠.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계에서 입력이 됩니다. 왜 안 돼? 추가하고 저장하면은, 자, 오더가 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엑스레이 흉부로 한번 찍어달라고 오더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실에서 이 오더를 받아가지고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약도 짓고 혈액검사도 하고 이제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집에 가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되면 어떻게 하죠? 다음번 진료를 잡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은 수의사들이 잡아요. 이걸 진료를 하면서 수의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 일주일 있다 오세요. 내용은 설사로 왔었죠, 아까. 그래서 설사로 왔었으니까 설사 확인 이렇게 할까요? 이걸 우리가 재진이라 그러죠. 여러분들도 병원 가면은 꼭 재진 오라 그러죠, 일주일 있다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면은 설사 확인 7일 후에 SMS 문자로 이제 통보가 갈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할 때 또 접수 창구로 나올 수 있어요. 접수 창구로 나와가지고 이런 거. 자, 그리고 접수 메모를 할 때 내가 저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아까 제가 주호소라 그랬죠. 주호소를 쓸 수 있어요. 설사 수정. 그러면은 얘를 클릭했을 때 코코는 주호소가 없지만 미미는 클릭하니까 설사라는 주호소가 나오죠. 그러면은 수의사라든지 테크니션이라든지 진료에 들어오기 전에 주호소를 딱 보고, 아, 얘는 설사가 있는 애구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네, 백신은 맞았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많이 쓰는 메뉴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검색 출력에서 차트 인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차트 그냥 여기서 출력하면은 아까 우리가 쓴 SOAP 차트 있죠? 그게 바로 인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백신 내역을 갖다가 잠시만요. 백신 아까 맞은 애 누구 있었죠? 코코. 자, 코코 백신 맞았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병원에서 백신 내역을 갖다가 특히 이제 입출국 할 때 그런 것들 아니면은 카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갈 때 뭐 애견 동반 호텔 같은 데 들어갈 때는 그 백신 내역이 중요하잖아요. 백신 내역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백신 출력하는 게 여기 있다. 백신 접종 내역. 요걸 갖다가 하면은 코코가 여태까지 맞은 백신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는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이름은 뭐고 보호자는 누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출력을 하게 돼서 이 출력한 거를 갖다가 보호자에게 주면 돼요. 요거는 보통 동물병원에 오는 고객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공짜예요. 대신에 그 수의사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돈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짜고 수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진단서는 돈을 받아요. 백신은 그냥 서비스로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물의 정보에 대해서 바꿔야 될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그냥 수정을 하면 돼요. 수정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나이를 잘못 입력했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입력 같은 거 바꿀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사료, 혈액형, 주치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성별 같은 경우도 잘 몰랐어 너무 어려서 근데 지금 보니까 남자다 아니면은 남자였는데 수술했다 이런 식으로 뜰 수 있고, 그리고 특이사항이랑 메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메모에 지금 써놨어요. 입금한다고 하고 나서 정산을 안 한 적 있음. 한마디로 돈 안 내고 튀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기 다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의사의 입장에서 얘가 딱 왔다. 코코가 딱 왔다. 그러면은 아니면 미미가 왔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설사인지 뭔지 알 수 있고, 코코는 백신 언제 맞았는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입금한다고 하고 나서 정산 안 한 적 있음. 자, 그러면은 수의사가 테크니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자, 이 손님은 무조건 돈부터 빨리 받으세요 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진료 특이사항 같은 거 꼭 적어놔야 되고, 이거를 귀찮다고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약간 손님 중에서 좀 상대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손님들 있잖아요. 뭐 소위 좀 속된 말로 뭐 진상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런 손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대처 없이 이런 손님들을 맞았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뭐 좀 수의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테크니션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손님이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이제 수납을 해야 돼요. 수납을 해야 되는데, 자, 코코는 제가 아까 사실 수납을 했어요. 자, 수납은 이제 어디서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돈 받는 건 되게 중요하죠. 수납이 어디였더라? 수납 덱인가? 아, 이쪽인가? 네, 찾았어요. 메인 메뉴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에 수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수납을 했어요. 수납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해놓고 그냥 결제하기를 누르면 돼요. 이건 아까 수납이 돼서 수납이 다시 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현금인지 아니면 뭐 계좌이체일 수도 있고, 그럼 계좌이체로 뜨죠. 카드일 수도 있고, 그럼 카드로 뜨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하면은 수납이 된 거예요. 자, 대부분의 수납용 이거는 대부분 포스기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포스기로 결제를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도 수납을 이제 하게 되고, 자, 일단은 수납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수납 대기에 내가 방금 수납했는데,
수납 완료에 뜨겠다. 수납 대기가 아니고 수납 대기에는 안 떠요. 왜냐면은 다 수납했으니까. 돈을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은 수납 대기에 뜹니다. 이런 사람들은 찾아서 받아야겠죠. 수납 완료됐죠. 코코. 자, 4만원, 5만 5천원 수납 완료됐고, 그래서 총 9만 5천원 오늘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오늘 총 매출까지 나와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장부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루하루의 매출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장부에 적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장부에다가 꼬박꼬박 잊지 말고 적어야 되고, 돈이 비면 안 돼요. 돈이 비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무조건 끝까지 찾아보고, 이게 보통 찾으면 끝까지 찾으면 나옵니다. 무조건 끝까지 찾아보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은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안 내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 미수금이 떠요. 미수금이 뜨고, 자, 그 다음에 뭐 적립금, 예치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 고객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좀 길고양이 하시는 분들이나 몇백만 원씩 돈을 넣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치해 놓고 그래 놓고 거기서 까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요걸 입력해서 쓰면 되고, 적립금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다른데 그 포인트를 주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까지 쓸 수 있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령 매출 이제 사용한 금액의 3%는 포인트로 적립해 드리고, 적립된 포인트는 그 용품을 사는데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동물병원에서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3만 원이 적립되죠. 3만 원은 진료에는 못 쓰지만 용품 같은 거 살 때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수납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기랑 연결해서 수납을 하는데 미납이 돼 있는지 수납 대기인지 수납 완료인지 그런 것들 잘 따져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약 일정 같은 거, 비록 예약 잡지 않았지만 잡힌 게 있으면은 요런 데 이제 다 뜨게 돼 있고, 시간을 안 잡아놔서 여기 안 뜨는 것 같다. 아까 하나 잡았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투데이예요, 투데이. 자, 지금은 투데이에 별 항목이 없는데 보통 하루에 진료를 몇십 마리씩 본단 말이에요. 그냥 웬만한 병원들은 하루에 이 새롭게 이제 수납 대기에 들어오는 동물들이 막 30마리에서 한 5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봤던 동물들, 어제 봤던 동물들 쭉쭉 다 떠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 기록이라든지 뭐 며칠 전 진료 기록이라든지 뭐 몇 달 전 진료 기록 같은 걸 찾고 싶으면은 여기서 찾으면 돼요. 자, 사실 뭐 5년 전 진료 기록 이런 식으로, 그럼 진료 기록이 쫙 떠요. 뭐 때문에 왔는지, 돈은 얼마나 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뜨고, 사실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차트다 보니까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고, 진짜 병원에서 쓰는 차트를 보면 아주 바쁘고 이것저것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병원에 가서 실제로 차트를 한번 써보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와서 차트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고, 자, 제가 여기서 문제 3문제 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 냈냐면은 OX로 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 등록에 대한 내용 여기다가 적을 수 있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거는 보험 절대로 정보를 갖다가 그냥 보험사에다가 고객의 동의 없이 차트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세 번째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백신 접종 기록에 대해서 출력해서 고객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말한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트는 그냥 매일 되게 쓰기는 쉬워요. 매일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금방 익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 특이사항이라든지 메모 같은 걸 좀 잘 활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좀 진상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